오, 어머니 반갑습니다. 물리를 가르치는 구봉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박수 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머니, 항상 이제 이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들 마음을 조금 옥죄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학교별로 물리학 편제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전달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차근차근 따라오면은 이제 물리학 내신에서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하면은 어떻게 좀 닮았나요? 잘 맞나요? 제가 좀 프라이드가 이 프로필 사진이랑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강사인 게 좀 하는데 요즘 테니스를 또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이게 옛날 사진인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교직 이수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요것보다는 제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오, 카톡으로도 이제 누가 참여를 해주시는가 네, 출제 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전공 지식과 컨텐츠 제작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는 두각이랑 콴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보단 사실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올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대부고가 1학년 물리학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조금 미약했으나 맨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는 제가 대치동 수강생 수를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등급 16명 중에서 1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관리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교인 휘문고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3 단과급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내신 시장 같은 경우는 수능 시장보다 적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이라던가 양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능 연구소에서 그리고 좋은 회사 메가스터디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퀄리티 높고 트렌디한 문항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교들 같은 경우도 일반 뭐 학생들 물론 이제 의대생들이나 뭐 치대생들이 잘 하긴 하겠지만 저희 수능 연구소에 있는 팀원들만큼 잘하진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공자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설명의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계정 물리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소책자 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를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7페이지인데 자, 일단 기존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물리학 1이랑 이제 물리학 2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둘 다 수능을 보는 과목이었고 물리학 1은 2학년 때 상대평가를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 2는 3학년 절대평가여서 뭐 사실 내용 자체는 물리학 1보다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1, 2, 3단원을 1학기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우리가 물리학 1으로 배웠던 내용을 물리학으로 2학년 1학기 때 싹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중 이수를 하는 학교는 외대부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향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불쌍한 게 원래 이제 물리학 2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저가 편제를 다 봤는데 한 두 학교 빼고 다 2학년 2학기 때 물투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해야 할 내용이 거의 3배로 늘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 내용엔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기존 물리학원 1등급 컷은 어떻게 됐냐? 원래 이제 1등급이 이제 4%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런 이제 등급 컷을 띄고 있는데 어머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조금 이과인데 좀 패션 이과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랑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리 화학 안 하는 친구.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학생이 뭐 300명이라고 하면은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100명인데 사실 이 100명조차도 거의 다 상위권 애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막 2명, 3명 막 요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교권이기 때문에 1등급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그냥 거의 극악이에요, 극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권 애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의 1등급은 100점에서 96점 선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이라고 해봤자 뭐 이제 물리 50명 선택한 학교에서는 전교 5등, 전교 5등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88점에서 한 이런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등급은 다 같이 좀 슬퍼지는 이제 점수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애들이 엄청 슬퍼요. 좀 3등급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최상위 1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매우 커가지고 사실은 2학기부터는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냥 물리 내신을 그냥 싹 다 이제 버리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등급이 10%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선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 1등급이 10%로 전교권 애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뉴턴 역학을 1학기 중간고사에 몰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비역학 부분까지 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별 문항 난이도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턴 역학을 너무 심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역학 부분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목이 3개를 이제 상대평가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미리 이제 많은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8페이지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리학입니다. 8페이지. 그래서 이제 1, 2, 3단원이 있는데 이게 물투 범위가 조금씩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 자체만 보면은 지난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돌림힘이라던가 이 전기장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역학과 에너지는 이제 9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단원 같은 게 물투 역학이에요. 물투 역학. 그래가지고 여기 포물선 운동까지가 좀 킬러 파트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지금 이제 원래 기존 물리학 원에 있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2학년 내신까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 물리학 내용, 기존 물리학원 내용에서 포물선 운동만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총평은 이제 10페이지 제가 위쪽에다가 써놨는데요. 네, 이렇게 1단원이랑 2, 3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부분, 10페이지 윗부분, 추가가 된 부분과 이렇게 약화가 된 부분을 넣어놨는데 결국에 총평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최고 난이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 근데 또 제가 학교 선생님을 조금 믿지 못하는 게 워낙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제 추가된 내용을 좀 많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추가된 상황으로 난이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조금 이제 쉬워진 부분도 충분히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 첫 해는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들 그러면 이제 우리 4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네. 우리 중3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3 친구들이 4페이지입니다. 중3. 네, 그럼 우리 중3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물리학도 해야 되고 역학과 에너지도 해야 되고 전자기와 양자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돌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머니 결국에 물리는 뉴턴 역학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뉴턴 역학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 모두 물원 역학, 물투 역학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뉴턴 역학을 일단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역학 부분, 그래서 뭐 이제 열역학이라던가 이제 전자기 파동 같은 부분은 지금 하잖아요. 사실 저 애들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저가 애들한테 내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내년은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예비 고2 때 학습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을 할 때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제 역학과 에너지, 뭐 용수 처리 나오는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위주로 하면 되냐? 또 그거는 아닌데 이 에너지 파트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 등가속도랑 뉴턴의 힘 법칙 1, 2, 3주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 지능,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클리닉이 제일 중요합니다. 클리닉이.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심화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하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진짜 클리닉에 진짜 모든 거를 다 이제 갈아서 넣고 있거든요. 저는 연구소까지 클리닉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얻었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선택할 때 클리닉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발 무지성으로 회독을 금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보면은 너 역학 몇 번 했어 하면은 한 4번, 5번 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잘 되어 있는지가 꼼꼼하게 잘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뉴턴 역학. 네, 이거는 내용엔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물리학 비역학이랑 그 물투범인 역학과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학습을 해도 괜찮긴 해요. 물론 미리 하면 좋긴 한데, 결국에 이 비역학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 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요. 역학과 에너지도 겨울방학 때 학습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5페이지에 이제 수준별 학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학생들 수준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과고 준비한 친구들과 이제 뭐 일반 중 최상위랑 중상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과고를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피아드나 이제 경시대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결한 풀이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심화반을 수강을 하시면 돼요. 심화반과 그 다음에 물투 내용인 역학과 에너지 부분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최상위 친구들이 사실 물리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양재고에서 한 전교 3등 하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2학년 그 예비 고2 겨울방학까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 결국에 2, 3, 4월 달에 물리만 공부해서 100점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이다도 역학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서 심화반 또는 이제 개념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중3 때는 물리 역학을 한 번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반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죠.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결국에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학교 자장문항으로 나오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이제 EBS 수능 특강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약간 요 정도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EBS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 건데, 네, 이렇게 이게 그 2년 전 수능 특강 문제예요. 어머니 그 문제 갑자기 푸시는 거 아니겠죠? 네. 제가 사실 꿈이 원래 이제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막 지문 읽으면서 이제 막 빈칸도 넣고 그러던데,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자, 아무튼 그림만 보시면은 결국에 원래 기니디였던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변형을 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그 화학이랑 좀 다르게 그림도 그려야 되고 숫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만드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EBS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변형을 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경기고 문제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걸 이제 위로 올려주는 상황으로 변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수능 유형이거든요. 수능 유형.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이런 학교들이 이제 수능 문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 수능 문제인데요. 원래 물체 2개가 2대1의 속력비로 내려오던 거를 그냥 이제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변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은 변형된 문제도 잘 풀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EBS랑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랑 EBS가 이제 필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학기별로 물리학원 시험 특징이 있거든요. 6페이지가 되는데,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물리가 뉴턴 역학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기랑 2학기가 공부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1학기 같은 경우는 뉴턴 역학이어서 굉장히 수능스러운 공부가 필요하지만, 여기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 이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물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자가 눈에 보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네네. 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동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거와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단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3이랑 그다음에 고1 때 두 번씩은 선행을 해줘야지 조금 이제 할만하고요. 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 기말은 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네, 학교 내신 문항 같은 경우를 잘 풀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 다시 10페이지로 가서 우리 계정 물리학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으나 선생님들은 이 평가원과 EBS 아카이브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10개년치 수능 문제랑 10개년치 수특이랑 수능 완성은 꼭 한 번씩 이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이 4%가 아니라 10%이기 때문에 최상위급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킬러 위주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어머님들이 당연히 이제 1등급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이거 킬러 문제들 풀어 이러면은 애들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문항 말고 준킬러 문항 위주로 이제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EBS 수특 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적중을 목적으로 이거를 다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독특한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이제 11페이지인데요. 계정 물리학 학기별 이제 시험 특징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인데 뉴턴 역학이랑 이제 연력학이 1학기 중간고사로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더 기존보다 범위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전자기장이랑 이제 파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조금 어렵고 여기 파동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기본 내용 위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봐놓으면은 학생들이 탄력 받아서 이 전기 자기 부분만 해결을 하면은 나머지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기 따로 넣어놓진 않았는데 역학과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2학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과 운동에서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투 역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학기 중간고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이 연력학 1, 2법칙이 현재 좀 준킬러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요것만 잘 보면은 요거는 따라오실 거다. 결국에 보시면은 1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2학기 중간고사도 역학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뉴턴 역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3페이지거든요. 네, 13페이지에 제 교재 수업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이제 아주 최상위급 문제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 개념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를 빠르게 푸는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벌써부터 지금 저희 메디컬 의예과 집필진들과 검토진과 함께 물리학과 역학과 에너지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뉴턴 역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제를 봐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결국에 그림이랑 형태만 보면은 풀어야 되는 게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쇼컷을 이제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숙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워크북이 이렇게 난이도별로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가장 조금 공부할 때 잘못된 게 쉬운 문제집이라고 완자랑 오투랑 올리드를 풀고 있는데 어머니 그거 고3 킬러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고2 학평 문제를부터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텝 1에 이렇게 다 맞고 그 다음에 스텝 2, 3는 평가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정말 이제 전교 1등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수 선별 문항과 자작 문항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물리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해설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워크북을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손글씨까지 다 넣어놔요. 손글씨까지 다 넣어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중 및 최상위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분석집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분석집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우리가 봐야 되는 평가 문제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3, 4개년 평가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3, 4개년 평가원 분석집과 마지막으로 제가 한 6년 동안 출제를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놓은 엑기스 문제들인 이 터널링, 자작 문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당연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14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14페이지 맞나요? 네, 14페이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클리닉입니다. 그냥 잡아놓고 그냥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업 종료 전후로 1시간 치약단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 4회, 방학 때는 주 5회, 주 6회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좀 자신 있는 게, 야, 너 시간 돼, 안 돼? 하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딱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밤에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주 4회 수능 영서 출제진, 조교진이 실시를 하고 있고, 모든 문제는 손글씨과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개강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업을 2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치학반이라고 해서 성적표를 받고 뽑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그 중3부터 좀 빡세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반이랑 조금 다른 게 역학 5회랑 비역학 5회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비역학은 원래는 중요 부분만 3회로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역 부분까지 다 완성을 시킬 거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역학과 에너지를 한번 들으면은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크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뉴턴 역학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 자, 두 번째 요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주 2회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 뉴턴 역학 집중 관리긴 한데 비역학 중요 부분까지 이제 완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물리에서 좀 자신감을 얻고 결국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한 템포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은 10회로 완성을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쿨 후기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후기는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보는데 제 아는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후기 아니에요. 제 후기입니다. 네. 그래서 강사로서 좀 이제 되게 기분 좋은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수업을 잘한다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았다고 하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뭐 학교 선생님이랑 다르게 이제 강사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을 좋아했다고 해요.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저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들었는데 아마 성적도 잘 받았을 건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 보내주셔서 성적 잘 받으시면은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믿고 따라온 학생들에게 반드시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